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특별한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울버햄튼과 뉴캐슬 유나이티드 팀 간의 극적인 축구 경기를 깊게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황희찬 선수의 빛나는 활약뿐만 아니라 논란의 페널티로 인해 축구계에서의 논쟁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 경기의 세부 사항까지 데려가겠습니다. 비디오 판독 심판의 결정이 축구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큰 분열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석할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여정에 참여하여 이 경기에서 논란과 뜨거운 사건들, 그리고 예측하기 힘든 순간들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황희찬은 정말로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1996년 1월에 태어났고 올해로 27세입니다.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은 10라운드 후 6번의 승리를 거둔 강팀과의 경기에서 소중한 골을 넣어 동점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강한 상대와의 동점은 팀의 사기를 높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열정적으로 응원했고 그 경기에서 황희찬은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토트넘은 이 경기와 또 다른 경기를 치러야 했고 챔피언을 향한 길에서 중요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희찬의 팀을 그의 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3-4-3 포메이션으로,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경기에서 일주일을 쉬었고 본머스를 상대로 승리한 후 좋은 컨디션을 보였습니다. 황희찬이 뉴캐슬 앞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이들은 큰 기대를 했습니다. 더불어 울버햄튼은 4연속 무패 중입니다. 흥미롭죠? 그런데 21분에 첫 골을 허용했습니다. 캘럼 윌슨이 볼리슛으로 아름다운 골을 넣었습니다. 울버햄튼 선수들은 이 결정에 항의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전반전만으로도 3골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뉴캐슬이 리드한 그 골이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44분, 수비 상황 후 황희찬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터치가 좋지 않아 뉴캐슬 선수와 충돌했습니다. 주심 테일러는 휘슬을 불었고 VAR 확인 후 페널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황희찬은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의 아쉬움은 물론 주심의 결정에도 항의했습니다. 불행히도 페널티로 인한 골이 나와 1대2로 점수가 변경되었습니다. 후반전에 울버햄튼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전에는 뉴캐슬이 공을 더 많이 가졌지만 후반에는 울버햄튼이 확실히 우세했습니다. 후반 시작부터 그들은 직접 프리킥을 하였고 네트워크가 하위팀의 수준이 아님을 느끼게 하는 듯이 뉴캐슬에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황희찬도 뉴캐슬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후반 24분, 황희찬은 상대 수비선을 파고들어 긴 패스를 받고 1대1 상황을 만들었지만 반칙을 당해 상대 선수에게 노란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황희찬 자신이 그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페널티 상황 이후 그는 경기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토티가 계속해서 공격하여 황희찬에게 훌륭한 조합과 타이밍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 공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황희찬의 특별한 기술이 나타났고 그는 한중앙 수비수를 속여 슬라이드로 공을 찼습니다. 그의 슈팅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그가 넣은 골과 같았습니다. 황희찬은 동점 골을 넣고 눈물겨운 팬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황희찬의 특징적인 볼 빼앗기 기술입니다. 그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에 골을 넣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버질 반 다이크를 속이는 등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며 울버햄튼의 주요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더욱 흥분되었고 울버햄튼은 경기에서 역전승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회전에 들어서자마자 부바카르 트라오레가 페널티 에어리어에 접근하며 갑자기 멈춘 후 땅에 쓰러졌을 때 모두가 안타까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리 근육 부상을 입었습니다. 황희찬, 이 경기에서 중요한 선수 중 하나였는데 부상 때문에 그는 경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후 울버햄튼은 뉴캐슬의 압박을 받았지만 저항했고 결국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 경기는 반쪽짜리 승리와 같았지만 황희찬은 홈에서 연속 6경기 득점하여 울버햄튼의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단 10라운드 만에 황희찬은 그의 경력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며 득점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손흥민은 2위, 황희찬은 5위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 순간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울버햄튼의 팬들은 무승부의 결과와 특히 황희찬에 대한 페널티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모두들 그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다행히 황희찬이 골을 넣었지만 그들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VAR 심판팀이 형편없는 결정을 내린 것일까? 공격수가 스스로 넘어진 거잖아. 무슨 농담이야?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페널티라면 황희찬이 만든 모든 기회도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 그의 골은 정말로 기쁘지만 그 전에 페널티는 너무나 크다. 우리는 이겨야 했고 황희찬은 그것을 받아 마땅했다. 울고시오의 승리를 방해한 결국은 심판이었다. 황희찬의 눈은 공을 따라갔고 이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마치 범죄와 같다. 황희찬이 어떻게 공을 돌려찼는지 보셨나요? 정말로 소름 끼칩니다. 더불어 그는 완벽한 결승골을 넣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EPL의 완벽한 공격수입니다. 이 한국인의 골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황희찬이 공을 받고 골을 넣는 모습에 모두가 익숙해졌습니다. 클럽의 유튜브 채널도 그의 무릎을 치는 골 기념식에 대한 영상 제목을 황희찬이 불타오른다로 했습니다. 앨런 슈어러도 그것이 페널티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경기 후 황희찬은 그것이 페널티가 아니라고 아쉬워하며 표현했습니다. 올게임은 그들의 목표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뉴캐슬전을 마친 후 페널티킥이 선언된 것에 대해 이상한 기분이었다. 페널티킥을 허용한 이후 너무 슬펐다. 팀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 경기 이후 페널티킥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나는 볼을 걷어내려 했다. 하지만 내가 볼을 차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막고 있는 것을 봤다. 그 후 나는 동작을 멈췄고 상대가 나를 터치했다고 생각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페널티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판은 페널티킥을 결정했고 나는 팀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전반전이 끝난 이후 동료들이 찾아와서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여줬다. 동료들이 나에게 와서 너는 할 수 있다. 계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모두가 나에게 믿음을 줬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고 나는 정말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다음 경기는 하위권의 셰필드와의 경기다. 네츠의 결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약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황희찬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다. 다음 경기는 손흥민과의 대결이며 그 후 둘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간다. 11월도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황희찬의 6번째 리그 골을 축하하며 페널티를 제외하면 황희찬은 득점 순위 3위에 있다. 우리 선수만 왜 페널티로 골을 넣지 못하나요? 이른 아침의 경기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